요즘 60대가 탑골공원보다 몰리는 곳 몸과 마음이 동시에 살아난 이유. 은퇴 이후 사람은 왜 다시 살아나는가? 퇴직하면 좀 편해질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평생 바쁘게 살았으니까요. 아침 출근 전쟁도 끝나고 직장 눈치도 안 봐도 되고 이제야 내 시간을 살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예상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 찾아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좋습니다. 늦잠도 자고 평일 낮에 커피도 마시고 밀린 드라마도 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내가 이제 어디에 필요한 사람이지? 오늘 하루는 왜 이렇게 길지? 몸도 자꾸 아프고 기운도 없네. 실제로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건 돈만이 아닙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진짜 위험은 바로 관계 단절과 삶의 목적 상실입니다. 사람은 단순히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을 때 살아있는 감각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은퇴 후 갈 곳이 마땅치 않으면 탑골공원 같은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익숙했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장기를 두고 세상 이야기하고 하루를 보내는 공간이었죠.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외로움을 견디기 위한 소중한 장소였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60대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가만히 늙어가는 삶을 거부합니다. 이 나이에 뭘 대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살아보자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최근 60대들이 몰리는 곳은 의외입니다. 헬스장, 문화센터, 등산 모임, 합창단, 실버 스포츠센터, 여행 동호회, 글쓰기 모임, 라인댄스 교실, 심지어 스마트폰 영상 편집 수업까지 다양합니다. 재미있는 건 그곳에 다녀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비슷한 말을 한다는 겁니다. 몸이 살아나니까 마음도 살아나요. 사람 만나니까 우울한 게 줄어들어요. 아직도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은퇴 후 삶이 무너지는 사람과 다시 살아나는 사람의 차이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멈췄느냐, 움직였느냐의 차이입니다. 처음엔 억지로 갔어요. 67세 김성호 씨 이야기. 서울에 사는 김성호 씨는 35년 동안 공기업에서 근무했습니다. 성실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어졌던 겁니다. 처음에는 쉬는 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짜증이 늘었습니다. 아내와 부딪히는 일도 많아졌고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났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다 보니 무기력감도 심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존감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회사 다닐 땐 내가 필요한 사람 같았거든요. 근데 퇴직하니까 세상에서 갑자기 밀려난 기분이 들더라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근력 운동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창피해서 가기 싫었다고 합니다. 내 나이에 운동복 입고 뭐 하나 싶었죠. 그런데 딱 한 달이 지나자 몸이 달라졌습니다. 계단 올라갈 때 숨이 덜 찼고 밤에 잠도 잘 왔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과 웃으며 인사하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동하러 간 건데 사실은 사람 만나러 가는 거더라고. 지금 김 씨는 일주일에 3번 운동을 가고 운동 끝나면 친구들과 국밥 한 그릇 먹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합니다. 병원 가는 횟수도 줄었고 우울감도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은퇴 후 사람을 가장 빨리 늙게 만드는 것. 많은 사람들이 노화를 단순히 나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립이 사람을 훨씬 빨리 늙게 만듭니다. 말수가 줄어들고 웃을 일이 줄고 하루 종일 혼자 있으면 뇌 활동도 떨어집니다. 몸도 점점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근육이 줄고 통증이 생기고 결국 더 움직이기 싫어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반대로 사람들과 어울리고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새로운 걸 배우는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젊게 유지됩니다. 요즘 시니어들이 라인댄스나 탁구, 합창단에 몰리는 이유도 단순합니다.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억지 건강관리보다 훨씬 오래갑니다. 실제로 어떤 60대 여성은 우울증 약까지 먹던 시절이 있었는데 난생 처음 합창단 활동을 시작하면서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누가 나를 기다려주는 느낌이 생겼어요.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군가 자신을 기다려줄 때 삶의 활력을 느낍니다. 은퇴 후 가장 필요한 건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내가 오늘 가야 할 곳이 있는 삶인지도 모릅니다. 돈만 준비하면 될 줄 알았죠.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재테크 중심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노후 자금은 현실이니까요. 하지만 실제 은퇴자들이 뒤늦게 깨닫는 건 따로 있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 인간관계, 그리고 하루의 리듬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연금이 많아도 몸이 아프면 즐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집이 좋아도 대화할 사람이 없으면 외롭습니다. 시간이 많아도 할 일이 없으면 삶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2의 직업보다 제2의 생활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은퇴 후 바리스타를 배우고, 어떤 사람은 숲 해설가 교육을 받고, 어떤 사람은 유튜브 편집을 배웁니다.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닙니다. 나는 아직 끝난 사람이 아니다. 그 감각을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따라 움직인다. 신기하게도 사람은 몸이 먼저 움직이면 마음도 따라옵니다. 집 안에만 있으면 걱정이 커집니다. 작은 통증도 크게 느껴지고 미래가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 걷고 운동하고 사람을 만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들이 말합니다. 괜히 나왔나 싶다가도 다녀오면 또 살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삶의 회복입니다. 은퇴 후 삶은 남은 인생이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자기답게 살 수 있는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나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60대는 다릅니다. 배우고 움직이고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60대는 탑골공원만 찾지 않습니다. 자신을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고 웃음이 있고 움직임이 있다는 것. 결국 인간은 관계 속에서 늙고 관계 속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은퇴 후 가장 중요한 질문. 은퇴를 앞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질문은 이것인지 모릅니다. 얼마를 모았는가? 보다 나는 앞으로 어떤 하루를 살 것인가? 아침에 눈 떴을 때 가고 싶은 곳이 있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함께 웃을 사람이 있는 사람은 빨리 늙지 않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사람은 마음까지 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통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혹은 이미 은퇴 후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네 걷기 모임도 좋고, 주민센터 프로그램도 좋고, 가벼운 운동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집 밖으로 다시 삶을 만나러 나가는 것. 그 순간부터 사람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은퇴 후 더 건강해지고 어떤 사람은 급격히 무너질까? 여기에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원래 쓰는 방향으로 유지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근육도 그렇고 뇌도 그렇고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기능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특히 은퇴 이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의외로 다리 근육입니다. 서울아산병원과 여러 노년의학 연구에서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60대 이후에는 특별히 운동하지 않아도 매년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문제는 근육이 단순히 힘만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육은 사실상 우리 몸의 생명 배터리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그러면 피곤함이 늘고 활동량은 더 줄고 다시 근육이 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노년기에 갑자기 사람이 축 처져 보이는 이유도 여기서 나옵니다. 실제로 노년층 건강에서 가장 위험한 신호 중 하나가 안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처음에는 편합니다. 하지만 몸은 금세 생존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근육이 필요 없구나. 몸이 그렇게 판단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전문가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가벼운 근력 운동입니다.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빠르게 걷기, 계단 오르기,
스쿼트, 실버 체조 같은 단순한 움직임만으로도 뇌와 몸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집니다. 특히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근육 때문만이 아닙니다. 운동은 뇌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하면 우울감이 줄어드는 진짜 이유.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면 기분 좋아진다는 말을 그냥 기분 탓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실제 뇌과학입니다. 사람이 걷거나 운동하면 뇌에서는 세로토닌, 도파민, 엔도르핀 같은 신경전달 물질이 활성화됩니다. 쉽게 말하면 뇌 안에서 살아야겠다는 에너지가 다시 켜지는 겁니다. 특히 햇볕을 받으며 걷는 것만으로도 우울감 감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재미있는 건 노년기 우울증의 상당수가 단순한 환경 단절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회사라는 사회가 사라지고 연락 오는 사람도 줄고 하루 종일 대화가 없으면 뇌는 점점 자극을 잃습니다. 그러면 기억력도 떨어지고 감정 기복도 심해집니다. 반대로 사람들과 만나고 몸을 움직이고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뇌는 다시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화센터나 운동 모임에 나가기 시작한 시니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에 있을 땐 하루가 길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부족해요. 이 변화는 단순한 취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삶의 회전이 다시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늙어서 아픈 게 아니라 안 써서 약해지는 겁니다. 노년의학 전문의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노화 자체보다 무서운 건 비활동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면 당연히 약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활동량 차이에 따라 노년 건강 상태가 극단적으로 달라집니다. 비슷한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70대에 등산을 다니고 어떤 사람은 60대 초반부터 걷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계속 움직였는가 멈췄는가. 특히 사람 몸은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빠르게 기능이 떨어집니다. 오래 앉아있으면 혈액순환이 감소하고 허벅지 근육이 줄고 척추 주변 근육도 약해집니다. 그러면 허리 통증, 무릎 통증, 수면 장애까지 연결됩니다. 결국 몸이 아프니까 더 안 나가게 되고 안 나가니까 더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한 계획보다도 생활 리듬 유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씻고 밖에 나가고 사람을 만나고 몸을 움직이는 것. 이 단순한 반복이 사람을 지탱합니다. 결국 인간은 연결될 때 가장 건강해진다. 하버드대 성인발달 연구라는 유명한 장기 연구가 있습니다. 80년 가까이 인간의 행복과 건강을 추적한 연구인데 거기서 나온 결론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도 명예도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사람은 혼자 오래 고립될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자주 웃고 대화하는 사람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도 늦어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즘 60대들이 단순히 운동만 하러 모이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관계를 회복하러 가는 겁니다. 탁구를 치면서 웃고 운동 끝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서로 안부 묻는 그 시간이 사람을 살게 만듭니다. 누군가는 그걸 별거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삶에서는 그 별거 아닌 하루가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시 설계하는 시간이다. 예전에는 은퇴를 인생의 마침표처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길어진 지금은 다릅니다. 60세 은퇴 후에도 20년, 30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TV 앞에서 늙어갈 수도 있고 새로운 인간관계와 배움을 통해 다시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많은 시니어들이 말합니다.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늦게 배우면 어떻습니까? 조금 서툴면 또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계속 움직이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몸은 움직일수록 살아나고 마음은 연결될수록 젊어집니다. 그리고 어쩌면 요즘 60대가 탑골공원보다 새로운 공간으로 몰리는 이유도 바로 그것인지 모릅니다. 아직 내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감각. 사람은 그 감각을 느낄 때 가장 건강해집니다.